김동준의 스모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숨겨진 매력을 가진 중소형 기업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요. 예, 요약을 하자 보면 로봇향 모멘텀이 기대되는 절대 저PBR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MS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로봇향 모멘텀을 2세가 경영을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봇향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질 그리고 PBR 지표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 저 PBR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또 어디서 발생하고 있고 사업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81년에 설립됐고 2002년에 상장됐으니까 아주 오래됐고 친숙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인탑스가 되겠는데요. EMS라고 하죠. 전자제조 서비스의 전문 업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EMS 최종 고객의 네. 수요 산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매출의 1분기 기준 매출의 71%가 IT 디바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갤럭시 A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하고 로봇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겠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가전적 매출이 13%. 그리고 자동차의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커넥터, 그릴 이런 쪽에 차 부품 쪽으로 쓰이는 게 13%이고 금형을 잘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신사업이 1%. 그리고 임대 사업이 2% 정도 매출 구도를 갖습니다. 그 EMS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쟁사가 어디가 있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뭘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제 네. 대표적으로 EMS 업체하면 대만의 폭스콘이죠. 그런데 네. 폭스콘은 애플 제품을 다 이제 생산하는 EMS 업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인탑스는 어떤 점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인가? 그러니까 이제 다루는 이제 소재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에 사출 금형 기술하고 네. 또 금형, 그러니까 사출 성형을 하고 금형을 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하고 호치민의 2개 공장, 그리고 중국의 천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미, 4개 공장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최종 주 거래처로 하는 EMS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EMS가 트렌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래요? IT 중심에서 자동차로 진화를 했고 그래서 약 매출의 1,000억 정도가 지금 인탑스도 자동차형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 자동차에 이어서 로봇, 헬스케어, 방산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인탑스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EMS 관련된 성장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인탑스가 그 로봇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수혜 가능성은 얼마만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로봇은 네. 그 EMS 분야 중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진화가 되니까 당연히 기술이 더 업돼야 되겠고 특히 이제 로봇은 작동하고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로봇의 수요 업체가 어딘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금 성과를 낳고 있는 거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베어 로보틱스요?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업체고 세계에서 가장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던 회사입니다. 여기에 인탑스는
양산 공급, 전체적으로 양산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주목될 또 그동안 관심이 컸던 분야가 삼성전자의 보핏입니다. 우리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협력 업체가 바로 EMS로는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CES를 포함해서 24년 말 또 금년 초에 이 보핏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빵빠레로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건데 제 생각에는 이 보핏이 재활 로봇, 의료 쪽에서 보다도 시장이 좀 큰 쪽인 네. 헬스케어 쪽, 운동 쪽으로 더 가는 쪽에 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들어보면은 네. 2월, 3월까지는 활발하게 여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상반기 중에 좀 메이드업을 해서 네. 하반기에는 양산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보핏에서요. 어떤 부분을 인탑스가 예, 담당해요? 이제 보핏이라는 건 네. 실제로 가볍고 네. 또 뭐 재활을 하든 헬스케어를 하든 운동을 하드니까 하부체는 다 인탑스가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작동하는 네. 뭐 이런 제어기나 이런 것 쪽은 인탑스와 상관이 없는 쪽이 되었고 어쨌든 이 로봇 사업은 베어 로보틱스라는 실리콘밸리 쪽 소재 업체한테 양산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보핏 웨어러블 로봇이 활성화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인탑스가 되겠고 이 인탑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신사업이 2세 경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이 네. 사업을 이제 과거에 사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IT 디바이스, 네. 스마트폰향으로 인탑스가 2012년, 13년에만 매출이 거의 1조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는 김정영 회장 창업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2세가 이제 새로 맡고 있고 특히 이제 3년째 지금 단독 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고 이 로봇 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금년 2월에는 일부 수중을 통해 가지고 지분율이 17%가 이제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탑스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신사업, 특히 로봇 분야에 이 김근하 CEO 2세 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게 금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중심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핏을 하반기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항공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도 인탑스 역시나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경영진 자체도 로봇 시장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성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EMS 업종 자체도 관세 리스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 걸까요? 예, 이제 수요 산업이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가장 이슈가 되는 쪽이겠고 맞아요. 네. 어쩌면 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갤럭시의 플래그십보다는 네. A 시리즈 저가 폰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주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인데 이들 업체들이 뭐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입지를 좀 탄탄히 갖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금년에는 좀 매출이 좀 전년도 수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말씀드렸듯이 로봇창 매출은 한 번 매출이 되게 되면은 고속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이제 성장세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이 관세 이슈 못지않게 24년에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요 고객이 모델을 교체, 체인징을 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자동화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정이 덜 됐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24년에 특히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가 됐고 1분기에도 베트남 법인이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이 돼서 소폭의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40억대의 영업이익을 했지만은 연결 기준으로는 3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이게 바닥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조심스럽게 움츠렸던 이
관세발 이슈가 네.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면은 24년에는 자체 이슈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고 하반기에 대규모 적자까지 포함해서 급격히 악화됐는데 금년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우상향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따집니다. 종합적으로 연결 영업이익은 23년에 183억이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자체 모델 체인지에 대한 수율 이슈까지 감안해서 38억 원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1분기에 3억이고 별도는 42억이지만은 네. 연간으로 연결 90억 정도 그리고 다시 26년부터는 세 자릿수 영업이익 회복과 더불어서 매출이 성장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 또한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성장주 로봇과 관련된 기업인데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가장 포인트는 저 PBR, 절대 저 PBR입니다. 지금 뭐 지주사를 포함해서 금융기관들 다양하게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게 저 PBR,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1.0이 청산가치의 기본점이 네, 되겠고 그렇죠. 0.5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는데 지금 인탑스의 경우는 0.40배입니다. 그러니까 0.5보다 나는 0.40인데 자산 중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네. 금융 자산이 큽니다. 돈이 그래서 이제 많네요. 아까 그 인탑스의 실적을 본다면은 영업이익은 이 정도지만은 금년도에 90억 정도지만은 지배 순이익은 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이자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0.40배가 과연 증시에서도 싸다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인데 당연히 적자가 계속하지 않는 한은 BPS 주당 순자산은 늘어나니까 다시 PBR은 낮아지는 구조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가세를 하면은 이 저평가를 탈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 모멘텀을 보는 게 실적은 서서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지고 삼성전자 중심의 로봇 창에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0.40배의 PBR 지표는 바뀔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인탑스의 지분 구조를 본다면은 아까 이제 최대 주주 등극한 김근하 CEO의 17%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39%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8%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네. 저 PBR주 못지않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인데 역시 자사주의 많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 산업 때문에도 그렇고 관세 불확실성 그렇고 자체 실적도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지만은 저 PBR이라는 지표, 주당 순자산 대비 0.4배라는 절대적으로 낮은 지표가 바뀔 개연성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삼성전자 향을 포함해서 로봇창에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이게 모멘텀이 발생하면 이세 경영에 대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저점 매수, 그러니까 바텀 피싱이라 하죠. 매수 후에 하반기 실적과 로봇 모멘텀을 기다리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탑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평가된 실적 개선주의자 로봇이라는 성장 동력까지 안게 된다면 하반기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저희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눈 김동준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